반갑습니다. 대구에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학관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함께 살펴온 역학자입니다. 저 또한 1964년생 갑진생 용띠로서 2026년 병오년의 이 뜨겁고 강렬한 화기를 마주하니 흐르는 세월의 물결이 낙동강 고비보다 빠르다는 옛말이 가슴 한구석에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61년생 신축생 소띠 선생님들의 고귀한 인연을 위해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어느덧 65세라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수확하는 연세에 접어드시면서 가끔은 지나온 세월의 상처가 시리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하늘의 보살핌과 길신의 축복을 통해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선생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하나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저도 대구의 상담실에서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응답을 받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1961년에 태어나신 신축생 선생님들은 명리학적으로 배구 즉 하얀 소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신금의 날카로운 결단력과 축토의 끈기 있는 대지가 만나 평생을 성실하게 가문의 기틀을 닦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신의와 인내의 상징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65세라는 인생의 풍성한 결실을 갈무리하는 시점에 서 계신 선생님의 삶은 겨울을 견디고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룩한 대지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과 가정을 지키느라 남모르게 애태우셨던 그 시간들은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록이 되어 선생님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고 안온하게 지켜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축생 선생님들의 가장 큰 명리학적 특징은 성품이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내면에는 바위를 뚫는 정과 같은 굳건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65세라는 연세에 이러한 기운이 고집이 아닌 삶의 깊은 여유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나를 돕는 은밀한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천을귀인입니다. 신금 일간을 가진 신축생 선생님에게는 사주에 임목이나 오화가 있을 때 혹은 운에서 이 글자들을 만날 때 천을귀인의 상서로운 기운이 선생님의 앞길을 밝히게 됩니다. 대구에서 25년간 수많은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신축생 선생님들은 유독 인덕이 두터워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위기 속에서도 마치 기적처럼 나타난 귀인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고 복을 부르는 은덕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을귀인이 선생님의 말년을 든든하게 호위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축생 선생님의 건강과 만복을 지켜주는 보배로운 기운은 바로 태극기인입니다. 명리학에서 태극기인은 시작과 끝을 좋게 만드는 힘으로 평생 시종일관 복이 따르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소띠 선생님들은 본래 부지런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65세 이후의 삶에서 이 태극기인이 발동하면 경제적인 걱정 없이 말년에 큰 부와 명예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인 안정과 결실을 지켜주는 최고의 수호신입니다. 선생님의 우직한 성품이 이 기운을 만나면 자수성가하여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보내게 되며 태극기인이 선생님의 인생을 위해 매일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돕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신축생 선생님의 재물과 실속을 책임지는 압록입니다. 신금에게는 술토가 압록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곡간이라는 뜻처럼 선생님이 굳이 목소리를 높여 구걸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경제적 조력이 따르는 신비로운 기운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자립과 품위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압록의 가호를 받는 선생님은 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도와주는 귀한 인연이 연결됩니다. 평소에 덕을 많이 베풀어 오신 선생님의 사주에는 이 압록의 복락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며 이 길신이 선생님의 생활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성취와 명예를 상징하는 반한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리학에서 반한은 말 안장에 앉는다는 뜻이며 신축생 선생님들의 성실함과 만나면 그 기운이 배가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인생의 명예로운 결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반한살이 선생님을 돕고 있으면 승진이나 합격 혹은 사회적 인정에서 남다른 성취를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어른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반한살의 기운은 선생님의 권위를 지켜주고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며 선생님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화개살입니다. 이름은 살이지만 명리학에서는 예술성과 철학적 깊이를 뜻하는 길신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화개의 가호를 받는 선생님은 과거의 지혜를 보석처럼 닦아내어 내면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종교나 예술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평소에 정갈하게 마음을 닦아오신 선생님의 사주에는 이 화개의 기운이 이미 은은한 향기처럼 퍼져 있으며 이 길신이 선생님의 노년을 고고한 학의 자태처럼 우아하게 돕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인생이라는 거친 벌판을 묵묵히 걸어오시느라 선생님께서는 때론 남모를 배신감에 눈물 짓고 때론 너무 우직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깊은 이치로 볼 때 그 모든 고초는 선생님이라는 고귀한 백색 금속을 더욱 견고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재련하기 위한 신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귀인과 길신의 존재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동을 긍정의 빛으로 채울 때 대자연의 거대한 기운이 선생님께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25년 동안 철학관을 운영하며 제가 목격한 단 하나의 진실은 운명은 내가 어떤 마음의 창문을 여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햇살의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길신이 선생님을 돕고 있다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명리학의 정수는 나에게 허락된 그릇을 깨닫고 그 크기만큼 넉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안분지족의 지혜에 있습니다. 65세의 신축생 선생님들은 이미 거친 겨울을 견디고 새봄을 준비하시는 위대한 수호자이십니다. 이제 와서 남의 그릇을 탐내거나 세속적인 욕심에 집착하는 것은 모처럼 찾아온 길신의 기운을 스스로 밀어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얀 소가 자기 밭을 묵묵히 갈 때 가장 위대해 보이듯 선생님의 삶도 이제는 채우기보다 비우는 미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야말로 귀인들이 내려와 함께 차를 마시는 가장 향기로운 자리가 되며 그 비움 속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담긴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운명은 하늘이 써준 시나리오 같지만 그 시를 아름답게 낭송하는 주인공은 오직 선생님이십니다. 65세라는 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힘이 운명의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망보다는 칭찬을, 불평보다는 축복을 입버릇처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고맙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순간 사주 속에 숨어있던 흉한 기운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천을기인과 태극기인의 상서로운 기운이 선생님의 남은 여정을 찬란하게 호위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을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물로 채우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 또한 1964년생 갑진생 용띠로서 인생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담실 마당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내리는 결론은 말년의 진정한 갑부는 금고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1961년생 신축생 선생님의 사주에는 이미 하늘의 보살핌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천을의 언덕이 인연을 지켜주고 태극의 복록이 결실을 부르며 압록의 기운이 생활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길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을 돕고 있음을 한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선물이라 여기고 소중히 다루시라는 것입니다. 65세의 삶은 저무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더 큰 빛을 준비하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황혼입니다. 선생님의 그릇에 담긴 깊은 인생의 정수를 주변과 나누며 남은 여정을 당당하고 품격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선생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대구의 철학관 기둥 아래에서 선생님의 건강과 만복을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의 지도를 바꿔줄 소중한 인연인 귀인을 내 곁으로 불러들이고 그 고귀한 존재를 알아보는 안목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로 누군가의 고달픈 인생길에 내가 먼저 시원한 샘물이 되어주겠다는 자비로운 소원을 가슴 깊이 품어야 그 향기에 이끌린 귀한 인연이 비로소 내 삶의 뜰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숨쉬듯 건네며 긍정의 파동을 일으키면 내 주변의 탁한 공기가 맑게 정화되어 해로운 인연은 제 발로 물러가고 복된 기운을 가진 인연들이 꽃을 찾아온 나비처럼 모여들게 됩니다. 셋째로 참된 귀인은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거치장이 아니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될 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뼈아픈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임을 통찰하고 그 진심의 깊이를 반드시 헤아려야 합니다. 넷째로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고 깊은 지혜의 샘으로 가꾸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우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고결한 결에 어울리는 높은 수준의 귀인이 내 인생의 울타리를 넘보게 됩니다. 다섯째로 타인의 부족함보다 숨어있는 재능을 먼저 발견하여 진심으로 추겨 세우는 습관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잠든 귀인의 기질을 흔들어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명리학적 비방이 됩니다. 여섯째로 지나가는 말로 뱉은 사소한 약속조차 천금의 가치로 여기며 신의의 탑을 정성껏 쌓아가는 정직한 삶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되어 귀인과의 인연을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로 누군가를 탓하는 원망의 말과 부정적인 기운을 과감히 씻어내고 늘 온화한 표정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사주 속의 길신들이 제 기운을 발휘하여 상스러운 인연을 불러들이는 마중물이 됩니다. 여덟째로 나의 기운을 흐리게 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인연을 과감히 끊어낼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새로운 귀인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청정한 자리가 마련되는 법입니다. 아홉째로 귀인은 뜻밖의 장소나 아주 평범한 일상의 만남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스쳐가는 작은 인연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지극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인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거울임을 깨달아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선한 의지와 자비로운 성품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인연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가슴 속의 멍울이나 사주 구성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사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법연이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입니다. 부디 옥체 강건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명리학의 진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모두에게 하늘의 가호가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